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과수의 잎과 열매 등이 검게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이 현재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한번 확진이 되면 모두 매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북의 과수 농가들은 연일 비상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또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선 충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정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현재도 지금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무섭게 좀 확산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충북의 확산세는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지금 퍼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심하게는 그 농가에서는 전국의 과원이 초토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괴산, 진천, 중부 지역까지 지금 과수화상병이 좀 전염되고 있어서 충북 또한 지금 비상인 상황입니다. 현재 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보기 전에 과수화상병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좀 전염병인지 좀 얘기를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과수화상병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과장님? 네, 과수화상병은 그 식물 세균병으로 그 불에 타서 그 화상을 입은 것처럼 네. 그 말라 죽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사과나 배나무에서 피해가 가장 큰 그 상황이고요. 이 화상병균은 이제 미국에서 최초의 그 발생이 됐습니다. 1780년도에 그렇게 발생이 돼서 지금 아시아라든가 북아메리카, 유럽 등 한 40여 개국에서 그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그 식물방역법상 금지법으로 해서 이제 검역 병해충으로 돼서 그 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모든 국가 간에 그 기주식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도에 꽃가루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금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과수화상병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과수가 그 화상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병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죠? 맞습니다. 화상 입은 것 검게 마냥 타들어간다. 검게 타들어가는 이제 네, 그런 식의 증상을 보입니다. 말 그대로 과수나무는 이제 과일을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그 나무 외에 일반 나무에 전염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일반 나무에 전염은 안 되고요. 네. 그 사과 배에만 이제 발생이 되고 그 기주식물이 있습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이제 그 기주식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기주식물이 이제 그 감염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180여 종 정도가 그 기주식물로 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주식물이 뭔가요? 기주? 그러니까 이제 그 세균이 이렇게 발현되기 쉬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걸 기주식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사과나무나 배가 기주식물은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네네. 이제 그 기주식물이 이제 장미과에 속하는 이제 180여 종의 그 나무도 이제 기주식물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기주식물에서 전염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나무에서 나무로 사과 나무에서 나무로 전염이 되고 네. 그 이제 기주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보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제 다 매몰을 하게 되면 기주식물 안에 그 병원군이 보균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주식물로다 이렇게 180 정도의 이제 네. 식물을 이제 기주식물로다 정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제를. 이 과수화상병 네. 이제 세균이거든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얘네들이 나무 안에서 계속 보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다 나와서 나오는 부분들을 치료하는 정도 이제 그전 수준인데 걔들이 치료가 되면 속 안에 들어가서 몸속에 줄기나 뿌리에 있는 그 균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이 과수의 에이즈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얘들이 이 과수 몸속에 있으면서 보통 잠복기가 짧게는 3년, 그리고 네. 길게는 10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현이 안 되고 계속 잠복해 있는 거예요? 몸에 잠복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잠복해 있다가 어떤 그 일정한 조건들에서 이 세균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그런 생성될 때
그때 나오고 또 뭐 일부 또 겉에서 나와가 활동을 하다가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여름에 또 뜨겁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몸속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일 처음에 생긴 것도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1780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이 돼서 계속 그 외국으로 확산이 되죠. 유럽으로 가고 또 유럽의 주요 그 과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프랑스라든지 스위스, 이태리,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이 과수화상병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이렇게 사막에서 다 돈으로 다 해서 최적의 조건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는 네. 국가적으로 기간 산업을 하고 있는 데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은 미국에서 뭐 꽃가루라든지 묘목에 의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수입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한국에 전파된 것이다. 아, 외국에서 들어와 수입 때문에 예, 전파된 수입된 걸로. 겁니다. 이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입돼 가지고 이 과수의 체내에 계속적으로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가 농림축산부 검역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래요? 예, 뭐 200년 이상씩 고생한 거고 우리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병증이 나타나면서 발병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도 거기에 대해서 뭐 치료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예방약 이런 부분들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틀을 보면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처분하는 상황도 똑같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으면 뭐 치료제, 뭐 백신 이런 네. 거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외국에서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있었다면 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있었다면 네. 왜 안 만들었을까요? 치료제나 못 만들었나요? 그거야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이제 어려워서 못 만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에요? 외국에서는 뭐 외국에서도 그 치료제는 현재 개발된 건 없고요. 그래요. 예, 보면은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상병에 이제 그 박멸하는데 성공을 해서 현재 이제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발생 국가로다가 이제 검역을 철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여 년 전에 이제 거기에서 발생돼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방제로다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태리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 방제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그 안에 이 과수화상병 균, 세균, 병원균이라고 하죠. 예, 세균입니다. 그게 계속 잠복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그거를 계속 다 매몰하고 있잖아요. 네. 매몰하고 있는데 왜 다시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발생하는 거예요? 감염돼 네네. 있는 그 사과나 배에 그 감염돼 있는 그 세균이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 육안상으로 안 보이고 증상이 발현됐을 때만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그 잠복돼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몰만이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몰한 거는 매몰한 거대로 이제 그거는 차단을 어느 정도 됐는데 현재 있는 나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충분히 거네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건너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약 15년 동안 그 계속 이 부분이 이제 그 확산이 된 거죠. 네. 우리는 몰랐지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됐을 것이고 그것이 병징으로 다 해서 병으로 나타난 게 이제 15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잠복기가 3년에서 긴 거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퍼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에 그렇죠. 그게 복균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매몰되지 않은 나무 중에서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눈으로 그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그 병의 세균들이
그 이제 4월 초에 이제 처음에 이파리가 나올 때, 네. 그리고 이제 꽃이 필 때, 그리고 열매가 달릴 때, 그때 그 시기쯤에 그 많이 이제 외부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때 얘가 이제 이거 발병이 됐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또 온도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6월 네. 지나서 7월, 8월 되면 고온기가 되면 또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복균이 돼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외부로 나타나야지만 확인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냥 안에 있는 거를 이걸 100그루라면 표본을 한두 개, 5개 정도 이렇게 표본을 네,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네.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신초라든가 증상 이런 부분을 보고서도 발견을 했지만 그 전에 그 궤양에서 이제 그 입이 피기 전에 그러니까 뭐 1월, 2월 이때 이제 그 궤양에서 이제 균을 그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궤양에서 그 갔다가 PCR 검사를 해서 네. 이제 확진을 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이제 발생 시기가 이제 4월 초쯤 이렇게 당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걸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서 지금 신초에서 증상을 보고 발견한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선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복균이 돼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그 나무를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더 채취를 해서 그렇게 PCR 검사를 해서 더 선제적으로 더 방제를 한 그런 방제를 상황입니다. 하긴 했지만 그게 뭐 어디에 있는지 뭐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가 사실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발병하고 전파되는 것까지는 지금 막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런 거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얘기를 했는데 네. 과수화상병이 지금 어쨌든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충북은 좀 주춤하고는 있다고 뭐 제가 듣긴 했는데 그런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전체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 그 충북의 지금 발생 현황이 지금 한 76헥타 정도가 그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발생했던 뭐 제천, 음성, 진천, 충주 요 네 군데 시군에서 이제 단양하고 계산까지 이렇게 발생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한 76헥타 정도가 이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면적으로다가 이 시기로다가 기준을 해서 보면 한 38%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발생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년보다 좀 네, 더 많이 한 아직은 3분의 1 정도 더 적은 상태로다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지금 충북이 가장 심한 상황인가요? 네, 면적으로다 하면 이제 충북이 좀 많이 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지금 한 380건 정도가 이제 그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 강원도 또 이제 경북에서도 이제 발생이 됐고요. 또 이제 충남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5군데 그 시도에서 이제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는 충북이 가장 네, 사과에서는 이제 상황이 충북이 좀 뭐 발생이 많고 네. 예, 이제 다른 충남이나 이런 경기도 쪽에서는 사과하고 배에서가 이제 많이 그 발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충북은 사과나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부 배도 있지만 네네. 거의 대부분이 사과에서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과수화상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과나무, 배나무가 걸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충북은 그동안 사과나무에서 많이 걸렸고 네. 왜 이렇게 사과나무, 배나무만 이 균이 좋아하나 봐요? 뭐 그렇죠. 사실 이제 네. 복숭아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복숭아가 걸린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복숭아는 그 이 과수화상병균에 대해서 좀 강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사과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 충북은 뭐 그 사과가 많기 때문에 복숭아 배나무는 별로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문제는 작년에 워낙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15년도에 처음 나왔고 3년 정도 씻다 18년, 19년, 20년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작년도 20년도가 19년, 18년에 비해서 거의 뭐 10배 수준 폭발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충북이 한 70% 이상 정도 발병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충북이 농가들의 502농가 발생을 했고요. 면적으로는 281헥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매몰한 상태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그 낫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올해 발생이 이제 작년도에 281헥타에서
약 이제 76헥타르 한 38% 정도밖에 네. 우리는 많이 줄은 거죠. 작년보다는. 예, 농가 숫자도 절반으로 줄고 그래서 좀 우리는 우호적으로 좀 보고 좀 낫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근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충주 같은 경우도 산청면 그리고 제천의 백운면 거의가 작년에 90% 이상 발병을 해서 매몰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산청면은 지금 한 진 남았다고 합니다. 농가 하나 남았다. 예, 농가 한 농가 남았고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한 거고요. 수태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60% 농가들이 발병을 했었는데 지금도 한 나머지 한 20% 정도 이렇게 계속 발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그나마 이제 그 다른 지역의 발생이 생각보다 덜해서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그 안동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네. 예, 안동이 전국 사과 면적의 그 일개 시군인데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경북은 전체 사과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60%면? 전국의 60%. 경북이. 네네. 예,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우리는 어쨌든 그나마 우리 지역은 좀 다행이고 생각보다 덜 발생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도로 넘어갔다. 사실 작년에 계속 우려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 더 번지지 않도록. 예, 막아야 된다라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제가 그거는 충분히 다 인정하고 충청북도나 기술원이나 엄청나게 고생했다라는 거 저는 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으로 넘어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경북뿐만 아니라 이제 충남 예산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다른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지금 상황은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은 우리가 사과가 정말 중요한 우리 네, 맛있는 그렇죠. 과일인데 참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농민들도 어렵고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예. 과수화상병 발생하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몇 년 동안 심지를 못하고 그렇죠. 다시 그 수확량을 예전처럼 되찾기까지는 거의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이따 여쭤보고. 그 올해도 그럼 과수화상병이 충북에서 시작했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충북에서 먼저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 충남, 거기서부터 시작한 충남 쪽 시작하면서 근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 쪽하고 이렇게 같이 그렇군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그 북부 지역에 이렇게 주로 생기는 건 당연히 이제 사과나무가 북부 지역에 많기 네. 때문인데 그 작년 한 번 이렇게 생기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생길 확률이 커지나요? 아니면 한 번 이렇게 매몰하고 이렇게 방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균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더 생길 확률이 큰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네.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세균이 네. 이 잠복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과원을 표현을 하지만 그 주위에 뭐 이제 그 기주식물이라든가 또 이제 인근에 해서 이제 올해도 그 발생되는 걸 보면 그 폐원된 과원 인근에 이제 많이 발생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100% 이제 그 매몰이 그 방제가 이제 매몰뿐이 없지만 네네. 그게 이제 주변에 있던 과원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다 이제 올해도 이렇게 추세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은 그 농가에 있는 그 나무들, 뭐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다 이제 매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폐원을 하게 되면 일단 네. 발생된 그 시군이 전년도에 충북에 이제 그 4군데 시군에서 발생이 됐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 시군인 경우는 그 발생된 과원은 폐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다 발생된 시군은 그 발생 과원뿐만 아니라 반경 100m 이내 있는 과원도 이렇게 폐원하는 거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가 발생해도 그냥 폐원인가요? 그 이제 기준이 있어서요. 네네네. 그 전체 과수원의
5%이든지 근데 네. 올해 조금 그 강화가 돼서 그 다섯 나무가 되면은 이거는 발병한 그 과수원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미 퍼졌다. 예. 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전체 이제 이렇게 폐원을 이제 그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딱 가서 첫날에 가서 이렇게 한 나무가 이렇게 뭐 이상하다, 뭐 잎이 타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좀 의심스러우면 그 다음에 가보면 급속하게 한 5곡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면 더 보이고 이게 그 과수원에서 전파되는 부분들이 급속하게 전파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파력이 엄청 그렇죠. 강한가 예를 들어 전파력이 떨어지거나 아주 느슨하고 그러면 그 집중적으로 그 부분 그 걸린 애들만 네네. 끌어먹고 이러면은 뭐 나머지 애들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과원의 전파가 네. 급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복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한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과수원들은 같이 이렇게 쉽게 전파가 되면서 그 매몰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한 과수원에는 이미 전파됐거나 복균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다 매몰을 하는데 그게 다른 과수원으로 그 전파가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사람이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매개는요. 네네. 그 이제 이게 사람이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지할 때 가위를 자르잖아요. 네. 그 가위를 자르면 이제 가위에 뭐 이 천혜에 있던 그 궤양 세균들이 이게 액이 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사람이 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이 곤충들 이 벌이 네. 벌이 꼽힐 때 전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꼽혔을 때 벌이 와서 이제 뭐 꿀을 빨아들이면서 얘들이 발에 묻히고 그러면 그게 옆에 나무로 가고 옆에 과수원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전파의 요인은 벌이나 이런 그 곤충 그리고 사람의 접촉에 의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거 근본적으로 차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그러게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겠는데. 그렇죠. 사람은 그러면 곤충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파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나요? 지금 저 의원님께서 네네. 말씀하셨듯이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균이 그 비바람에 의해서도 전파가 되고 네네. 그 화분 매개곤충인 뭐 양봉이라든가 기타 이제 곤충에서도 이제 전염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적화 작업을 한다든가 정례 작업을 하는 이제 농 작업자들에 의해서도 그 이제 전염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 묘목 그 묘목에서도 이제 감염된 묘목을 심으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신초가 나온다든가 발현되면 이제 그때 그 발생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가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그러니까 묘목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 퍼지니까. 그럼 묘목을 그 팔 때나 살 때나 그것도 검사를 또. 그 이제 네. 그렇게 해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네, 하고 있어요. 이제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그 오염된 것들을 들어와서 이미 심겨져 있고 개들이 퍼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또 전혀 좀 이제 연결되고 어려운 또. 것이고 최근에는 네. 뭐 기술원이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묘목으로 전파되든지 뭐 사람에 의한 전파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그 정확하게 강하게 하고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에 의한 전파나 아니면은 뭐 아까 곤충 그의 전파 어떤 게 더 크다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향을. 뭐 저희는 아무래도 그 자연 현상인 곤충에 의한 것이 제일 강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사람들 우리 농가들은 이게 작년에 이제 하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심각해서 정말 본인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소독약도 다 배부하고 있고 또 지금은 그 작업복도 과수원에 가서 작업을 하고 나오면 그거를 다시 입으면 안 됩니다. 네. 장화도 그대로 신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봤을 때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작업복은 60도에서 끓이고 어쨌든 그 완전히 살균을 할 수 있게 하고 장화도 다 소독약으로 다 묻히고
그러고서 다음 밭에 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곤충의 영향이 좀 네.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한 걸 어쨌든 막긴 막아야 되잖아요. 그 또 중요한 부분들이 네네. 이 과수들이 이렇게 발병을 할 수 있는 이제 주 요인으로 따지고 보면 또 이제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기후가 계속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 기본적으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또 갑자기 또 추워요. 며칠 동안 춥잖아요. 그리고 봄에도 마찬가지고 추웠다 더웠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이 과수나무들이 면역성, 이 저항성들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충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산지잖아요. 산지에는 기온의 어쨌든 일교차라든지 온도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예민한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북 북부에서 또 그런 기후 요인 때문에도 더 발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 인위적인 측면들보다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사실 우리 그래요? 코로나하고 조금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후 조건 예. 그리고 뭐 곤충 이거는 지금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건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제 아까 그 작업자에 의해서도 이제 그 전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6개 시군에서 그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천 사항에 대한 아까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출입 시에 그 농장에 과원에 이제 출입 시에 뭐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교육을 1년을 뭐 이렇게 이수를 한다든가 1년에 네. 한 번 이수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발생된 과원에서의 그 잔재물을 이동 금지한다든가 예, 또한 그 농작업자에 대한 이동, 작업, 이력제 같은 거를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들이 어느 과원으로 가서 이동을 해서 적화 작업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쪽에 대한 그 것까지 저희가 이제 그 농가 실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단은 예, 이제 추진하고 사람의 있습니다. 접촉을 할 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거를 예. 최대한 지금 일단 예. 하고 있고요. 방제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말한 그런 좀 어떤 뭐 자연적인 거는 또 향후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매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한번 매몰을 하고 나서 과사산병에 걸리면 뭐 몇 년간 심지 못하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발생된 과원에서 이제 메모를 하게 되면 네. 3년 후에 이제 그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렇지만 이제 그 하기 전에 그 토양 검사를 하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음성 판정이 났을 경우에 이제 그 식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3년 뒤에 네, 3년 후에. 하지만 그때도 다 검사를 받아서 예,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예, 통과를 해야지 이제 그 음성으로 다 이제 나온 경우에만 이제 그 식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뒤에 심으면 나무라는 게 또 바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예. 또 몇 년 걸리고 그 나무에서 또 열매가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정도의 그 양과 그 품질이 나오려면 또 한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다시 원상 회복하려면. 사과를 식재해서 네, 사과나무라고 했을 때. 한 7년, 8년 정도 이상해서 한 12년, 13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사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과수하상병에 걸리면 최소한 10년 정도 정도는, 뒤에는 네. 다시 원상 회복을 할 수 그 있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심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진흥청에서 이게 3년이 너무 그 과하지 않느냐, 2년, 뭐 1년에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연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쉽지 않고 3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과사성병 세균이 토양에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사과를 심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5년은 키웁니다. 5년은 수확이 없이 키우게 되고 5년 이후에 이제 조금씩 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 돼야지 좀 성목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제 그동안에 농민들이 10년 키워서 10년 정도 계속 따가지고 뭐 20년 많은 게 잘 관리된 건 30년 거의 이제 평생을 같이 사과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사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당연히 다 농가들은 예, 그럴 거 그렇게 아니에요. 돼 예.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런 거를 다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10년 뒤에 그 사과가 다시 나온다면 그 10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많이 메모를 했는데 작년에 메모한 농민들 얘기는 거기서 다시 사과를 심겠다라고 한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젊으신 분들, 네. 40, 50대 젊은 분들이 아유 그래도 뭐 사과가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른 농사보다는 좀 나니까 소득적으로 나니까 계속 해봐야지 하고서 3년 있다 다시 심어야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심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 이제 다수의 이제 노년층에서는 이제 뭐 사과는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게 그 언제 심어서 언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60대 이상 대부분의 농가들이 사실 사과 재배를 포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일단 충주가 어쨌든 사과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잖아요. 예. 충주만 따졌을 때 지금 전체 농가 중에 폐원한 농가가 몇 % 정도 되나요? 충주만 따졌을 때 대충? 저희가 보기에 충주의 작년에 이제 해당한 농가들이 워낙 이쪽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 40% 이상씩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폐원한 농가가 40%.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올해도 그래서 이제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 작년에 됐다고 해서 올해 바로 정상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피해가. 그렇죠. 작년에 발생하지 않은 그러니까 농장 과수원에서 올해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다른 관원에서 나타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농가들도 보면은 한 그 30% 정도가 작년에 피해본 과수원에서 올해 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전국 과원이나 아니면 충주가 이제 사과가 사실 이제 주 그건데 그게 진짜 초토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사과 먹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소비자들도 이제 사과가 없어지면은 또 가격도 올라갈 테고 여러모로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피해 농가 그 농민들의 심경을 좀 들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정말 뭐 포기하고 망연자실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 이제 네네. 충주 사과가 이제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사과 전업농들이 많이 계시고 네.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사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이게 그 와수활성병 때문에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이렇게 정말 죽을 맛이다고 하고 이제 자식을 뽑아내는 뭐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농가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상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떤 심한 경우는 그 매몰한 밭을 가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게 뭐 마음이 없고 정이 떨어져서 아예 팔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수원을 팔아버린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른 농사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지극히 불투명하고 그래서 농민의 상황이 상당히 좀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실 뭐 이런 환경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심리적으로 내가 예.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희망이 있어야지 예. 그런 건데. 예. 그게 없으면은 몸에 힘이 있어도 움직이기가 힘든 그렇죠.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것 자체를 그냥 다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농민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워낙 피해가 크고 이게 이제 한번 걸리면 10년 동안은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보상 대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과장님. 저희가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피해 농가에 대한 그 대체 작목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했던 그 발생됐던 농가들이 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작목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거의 한 33작목 정도에 대한 추천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한 농가들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유도를 하고 저희가 또 이제 국도비 사업을 한 3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네. 그 피해 농가들을 지원해주고 이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작목을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네, 사과 맞습니다. 나무 말고 다른 거를 한번 예, 길러 보이시오 예.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추천도 해주고. 추천해서 이제 네. 저희가 그 사업을 국비 사업이라든가 그 도비 사업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그 작목별로다가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그 만약에 뭐 네. 다래를 심는다든가 뭐 네. 토종 다래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농가들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네,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농가들도 예, 일단은 어떠세요? 이제 어떤가요? 그 메모를 네. 했을 때는 상당히 어쨌든 피해가 심한 거잖아요. 어쨌든 전 재산을 다 땅속에다 묻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농가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가에서 원한 겁니다. 식물 검역법에 의해서 전체 다 발생한 데는 다 메모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국가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충북 내에서 그렇게 약 280헥타가 넘는 거를 다 묻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국가적인 보상이 그 570억 정도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큰 액수죠. 570억 정도 됐고 이제 그거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이제 보상 기준이 좀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재작년 19년, 18년 보상 때보다 보상 단가가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늘 기준이 바뀌면은 어떻게든 깐깐하게 그렇죠. 해서 줄이기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줄여진 액수가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단가가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9년도, 18년도 때는 이렇게 발생을 많이 안 했지만 농민들도 사실은 부담이 조금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좀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상 주려고 단가를 줄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농가들은 사실 좀 불만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농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네. 그 짓지를 못하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약간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농사를 졌을 때에 대한 그 소득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 18, 19년도에 비해서 이제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그 매몰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다른 농사를 짓거나 사과는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 포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어쨌든 그 부담되거나 어쨌든 피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지금 이 발병을 해도 우리 농민들, 공무원들, 기술원, 도하고의 갈등들이 사실은 올해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작년에 그 갈등들을 다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초반에는 농민들이 이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살처분에 처음에는 협조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초반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협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어쨌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런 그 보상과 관련한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지금은 보상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 발병을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빨리 매몰해서 확산을 줄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은 쟁점이 안 되고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도나 기술원이나 기본적인 보상은 큰 문제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농민들은 지금 보상을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보상이라는 게 원래 충분한 적이 그렇죠. 별로 없긴 하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턱없이 부족한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그 농사 짓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농업을 포기하는 네. 그런 측면까지는 조금 뭐 이제 농민들이 위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이 되고 이제 향후 10년 동안 뭐 다시 사과나무를 지려면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체 작목을 이제 농업기술원이나 도에서 추천해주고 있는데 그 대체 작목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메모를 했잖아요. 네네. 그 메모란 그 이제 농민들하고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그 통화도 해보고 상황도 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사과 뽑아냈으니까 이제 맨밭이자 허허 벌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콩 심고 뭐 감자 심고 뭐 옥수수 심고 또 뭐 이제 그렇게 기존의 농사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런 그 농사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게 수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과보다는 훨씬 더 적은 상태이고 농민들 입장에서 사과 농사 질 때 한 4분의 1밖에 수입이 안 된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뭐 특수작물 약초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도나 기술원에서 사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제시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농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중에 판매가 됐을 때 판로의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는 사실은 도도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고 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2억 정도 들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콩이나 뭐 다른 장면 이제 그 종자재 정도 지원해주고 뭐 하우스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우스 자재 조금 뭐 지원해주고 뭐 이제 네. 그런 정도로 했는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제 어쨌든 그 뭐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예 그 책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뭐 도에서 그거는 하거나 정부에서 하는 건데 네. 좀 보상 대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는 게 조금 있으신가요? 일단 도 의원님. 일단은 이거는 조금 더 갖춰줘야 된다라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메모를 할 때 좀 도에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고 신속하게 장비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동원을 해서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 우리 농가들의 희망 사항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보상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제 농민들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워낙 19년, 18년 때 이렇게 많이 받을 때 생각들이 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그걸 다시 옛날로 돌려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해서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이제 보상이 좀 신속하게 좀 되고, 그리고 다른 농사를 잘할 수 있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의욕이 떨어져 있어서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원에서는 좀 뭐 지금 대체 작목도 추천하고 뭐 여러 농민들이 다시금 새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 외에 여러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33개의 작목에 대해서 추천을 했고 네. 또 이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서 이제 국비도 확보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가격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거를 또 하기 위해서 저희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과수화상병 지금 번지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지금 어떤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나요?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안 된 시군까지도 행정명령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 이런 부분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뭐 농업인들은 이제 화상병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네. 화상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또
또 이제 그런 부분과 또 이제 그 집중 예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7월 달에도 또 이제 집중 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선제적으로 다른 도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집중 예찰을 통해서 또 신속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거를 사전에 방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을 좀 막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확산을 막은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또 내년에도 발병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뭐 세계적으로 그 치료제나 네. 예방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연구 과제를 가지고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충북도는 제일 최대 발생한 도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뭐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 연구센터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과수화상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리고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시급하게 해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어쨌든 그래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농민들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게 다양한 데에 대한 대책, 좀 실효성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지원책이라든지 뭐 특별히 조금 더 과수화상병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소비를 책임져 준다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이제 그 이제 치료제라든지 예방약도 만들어야 되지만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제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그 화상병이 발생해 가서 완전히 매몰한 농가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밭에서는 발병을 안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니까는 완전히 그 친환경 농가들이 고순도 석회 브로도액을 사용을 해서 발병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현장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발병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발병 안 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올해 그 고순도 석회 브로도액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그 조금 기대는 하고 있는 고순도 어떻게 예, 석회? 고순도 석회 브로도액이라고요. 그걸 어디다 쓰는 건가요? 네, 나무에 뿌리는 겁니다. 나무에 뿌리는 건데 그 부분들은 이제 일반 친환경 농가들이 쓰고 일반 농가들은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발병이 막거나 아니면 최소한 발병을 대폭 줄이거나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보니까는 또 그런 농가에서 조금 또 올해 또 일부를 발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병통치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잘 돼서 좀 피해를 대폭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희망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가 얼른 나와야죠. 그럼 근본적인 치료제, 백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과수화상병의 발병을 해도 뭔가 잘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 네. 그 기술원에서도 진흥청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공동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성 대목을 그 개발한다든가 네. 해서 이제 그 화상병균에 강한 그런 이제 대목 같은 거를 이제 지금 현재 그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격리 시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수간 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흥청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치료제 같은 거는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개발이 쉽지 않은. 예. 그럼 미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렇게 봐야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진흥청에서도 15년도에 처음 발병을 했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15년도부터 이제 그때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진흥청 연구 인력이 저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수화상병 전문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대폭적으로 더 인력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에 비해서
그 연구 인력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까지.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좀 못다한 말씀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좀 뭐 농가에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당부 말씀이라든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우리 도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이게 이제 그 살처분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20% 지방비를 부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정부에서 20% 도에서 부담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한 14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상당히 큰 문제고 그래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저희도 도의회에서도 건의안도 채택하고 그 다른 도하고 해서 연계해서 공동 건의안도 하고 저희도 뭐 국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해서 이거 그 과수화상병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100% 국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고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암담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나머지 우리 과수원들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 노력해서 이렇게 좀 따라주고 뭐 도나 기술원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피해를 줄여야지 우리 충북은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고 그렇게 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고 어쨌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경상도로 넘어가서 거기다 최대한도로 어쨌든 막아서 네. 과수화상병이 크더란 피해 없이 좀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수 농가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짜 그 과원 이동 간의 뭐 소득을 철저히 한다든가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발생이 또 확산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농가에서 실천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이 확산을 좀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과수화상병 손실 보상금을 그동안에 사실 네. 국가에서 예.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국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예. 이거를 조금 이제 지자체와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계획을 발표했고. 네,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법정 전염병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른 대형 질병 같은 경우 뭐 백신이 있거나 네. 그러면은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 정부가 관리를 잘못했으면 지방 정부 책임을 20%못 가는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과수화상병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충북도의 입장은 이거를 예방이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 좀 된 이후에 지방 정부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어야지 국가적인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방에서 이거 책임 전가하는 거는 예산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재부를 통해서 농림부 쪽에서는 이거 20% 부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네. 저희 충북도를 비롯해서는 전국 지방비 부담은 안 된다. 이제 그러는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좀 큰 문제이고 정책적으로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필요하겠네요. 네. 자, 어쨌든 그 과수화상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좀 농가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선 충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이상정 충북도의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CJB 시사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